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가 지금 계속 몸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크로적인 이슈도 체크를 해볼 거고요. 키워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 대응에 대한 팁도 가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주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할게요.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힘든 날 두 분 함께하네요. 자, 꿀같은 조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수에 대한 걱정거리가 크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질문 하창한 본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전과 분위기가 본부장님 많이 다릅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에 담담하게 반응했다라고 단정 짓긴 이르다. 이 이슈를 더 주목해야 될지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림의 핵심 포인트 먼저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의 강한 좀 조정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별주적으로 봤을 때는 초전도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쪽은 사실 시가총액이 엄청 높은 쪽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좀 수급이 또 쏠리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이슈나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할 때 특정 섹터로 좀 수급이 쏠리는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 수 대비했을 때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높죠. 코스피 코스닥 합쳤을 때 2,000 종목 수 이상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신용평가에 대한 등급 하향 그리고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약간의 지금 논란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약간의 좀 시장에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주도했었던 종목군들 위주에서의 좀 강력한 수급 이탈 그리고 최근의 수급들을 좀 분석을 해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포지션보다는 개인의 이런 거래대금 양은 늘렸지만 사실상 순매수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그 양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슈나 모멘텀에 따른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수급 흐름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기조를 보시면 금일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순매수량이 남아있지 않은 수급이 강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급등락은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빠질 때는 오히려 더 그걸 가속화시키는 부분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오늘 시장의 낙폭을 좀 확대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까가 궁금하고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서서히 기회를 마련해도 될지 아니면 진정세를 볼 때까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최선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 케이스가 이제 시장이 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바닥권에서 좀 상승력이 나오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종목군들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한 2, 3거래일 동안에도 좀 바닥권에서의 정말 이제 약간의 데스켓 바운서 같은 정말 바닥권에서 상승력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옮겨가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전에도 거래대금 자체가 주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지금 시간대로 봤을 때 21조니까 아직 장 막판까지 시간이 있긴 하지만 대금 자체는 조금씩 또 좀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2차 전지 반도체가 조금 더 강력하게 눌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2,500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갈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500에서 2,650 사이에 이런 박스권 밴드에서의 이런 트레이딩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섣부르게 수익을 확정시키는 전략을 취하진 않아도 된다로도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죠. 이제 기보유자분들 중에서 이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던 부분에서는 제가 이건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그때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99% 이상의 수익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왜 낙폭이 세지냐? 다른 수익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접근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조금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의 기간 조정은 약간의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익권이신 분들 중에서 월등히 좀 너무 과하게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수익을 일단 확정을 짓고 다른 이제 한 번에 다른 기회를 좀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같은 질문 김용빈 선임주인께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랭바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무겁고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정규장에서의 미국장 반응은 우리가 받아들인 미치도 아니고, 그런데 달러가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도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경계감을 가지고 지금 위치 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앞서서 들으셨다시피 지금 최근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판별이 되는데요. 특히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시장에선 받아들이지 않고 스무스하게 네.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오후장 되게 되면서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과하게 나오게 되면서 특히 이 신용등급 강등과 이제 관련돼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지난번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2011년 8월쯤에도 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당했던 과거 전력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낙폭이 지속이 됐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한 최근 5월 달에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그런 근거를 빌미로 그 신용 등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일부 시장에서도 있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좀 강등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하락세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조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키워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주도주 성격으로 전면에 섰던 종목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총상에 좀 빠지는 가운데 여기도 많이 흔들림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자, 계속 질문을 주임님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상황 진단을 해주셨는데 가장 오랜 기간 주도주로서의 시속 게임을 하면서 올라왔던 쪽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였잖아요. 이쪽의 조정 모멘텀을 노리는 전략을 당분간은 봐야 될지, 아니면 주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되려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일단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은 특히 큰 폭으로 좀 네.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이런 좀 조정 장세에서는 좀 다른 순환매로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뭐 HBM 쪽에서 아니면 또 후공정 장비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뤄져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정 단계에서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낸드에 대한 감사한 얘기가 나오게 됐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엔비디아와 관련한 삼성전자 기사가 또 나왔었죠. 네. 그 저녁에. 근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다른 좀 주도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특히 일단은 최근에 낸드 관상과 관련해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도체 메모리 쪽 후공정이 상당히 좀 강세였단 말이죠. 이번에도 좀 그러한 양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특히 HBM과 같이 테마가 못 끼었던 그런 메모리 관련주 내에서는 특히 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저희가 2차 전지에서도 그랬고 반도체 HBM도 그랬지만 처음엔 일군 종목이 강력한 시세를 형성하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가 살짝 순환매 다시 돌아오고 이 패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자리에서 주목을 해야 됐던 종목은 이전에 강했던 장세에서 선두에 섰던 종목군일까요? 아니면 다른 쪽일까요? 일단 이전에 섰던 종목들 중에서도 수급 쏠림은 상당히 계속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뭐 HBM으로 많이 엮였던 PSK 홀딩스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도주로 흘러갈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때까지 그 반도체 후공정 내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 특히 이런 주도주를 계속적으로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좀 시세를 못 줬던 그런 종목 내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회니까 잡아라가 아니라 서서히 기회를 모색해보자로 저희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하창한 본부장님께도 드려볼게요. 앞서 시장 질문했을 때 힌트를 주시긴 했습니다만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반도체, 2차 전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기회인 거야 아닌 거야 이걸 것 같아요. 조금 응축해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어떤 점에서 포인트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차 전지 내에서는 지금 장비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비. 네, 왜냐면 이제 하반기 때 LG에너지 솔루션발 수주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전체 물량이 한 7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앞서서도 간략하게 좀 언급을 드렸지만 2차 전지 쪽 관련된 수출 데이터들을 다들 확인을 해 보셨겠죠. 근데 거기서 좀 소폭 둔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의 조금 이 기간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양극재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힘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반기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증설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발 관련된 이제 공장 증설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공정이 증설이 되면서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이제 수주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진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에도 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 중에 하나인데 코인테크와 탑머티리얼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장비 쪽에서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을 동시에 아우르는 회사이고 탑머티리얼도 이제 후공정 쪽으로 좀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 두 회사가 연간으로 수주를 받았었던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 매출액 대비 100% 이상의 수주를 벌써 3번이나 받았고 수주만 400%가 넘고 수주 잔액도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코인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턴키 방식으로도 들고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정 자동화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실 티롭틱스도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공정 자동화 부분에서 수주를 받았고 미국 쪽에서의 이런 ARM 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정 자동화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쪽으로 2차 전지 쪽은 좀 보시면 지금 좀 단기간에 또 눌려있기 때문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저도 낸드라든지 특히나 소켓 부분에서 ISC라든지 TFE 같은 경우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는데 TSE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반도 못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켓 부분 안에서의 이런 삼성양 이 물량에 대한 이런 조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만약 소켓 쪽에서 좀 이슈가 생긴다면은 가장 후발주가 치고 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조금 기회를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론은 압축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는 현재 상황이란 진단과 함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양 소켓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을 기반해서 장비 쪽 지금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저희 목표가 터치도 나왔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도 함께 해드렸고요. 저희 오늘 가장 핫한 키워드로 넘어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또 뷰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열어볼게요. 세계가 논란 기술입니다. 과학계가 들썩인다.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강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의 영역일까요? 테마단일까요? 아니면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승한 쪽 많은데 더 갈까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2차 전지 그러니까 간다 수급쏠림 주도했던 그쪽이 쉬어서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오늘 특히 높아진 건지 좋은 기술이고 멋진 기술인 거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이렇게나 특히 강한 반응이 나오면서 주목도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초전도체라는 게 만약에 진짜로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술은 이미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상용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들 한 번씩은 공부를 좀 해보셨겠지만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네. 일단은 이제 과거에는 온도가 거의 240도, 50도 영하 부분에서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고압 부분을 굉장히 좀 높이는 부분에서의 상용화 부분들이 좀 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상온과 그런 이제 고압 부분을 빼고라도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됐죠. 이게 제조 공정도 오픈이 됐고 사실상 소스 같은 경우도 크게 희귀금속들이 아닌 구리나 납, 인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트리거는 또 이제 미국의 연구소죠.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완전하게 또 붐이 또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별이 되면
사실상 주가는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전도체 자체가 이제 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전기에 대한 이런 효율화들 그리고 뭐 자기부상 열차라든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 혁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 이제 그런 이 물질이 있었죠. 이제 그래핀이라고 해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아시죠? 이제 몇 년 전에 굉장히 좀 핫하게 네. 이슈가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전도체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좀 지각 변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과거에 이제 비슷했었던 그런 전례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안 된다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야 라는 부분으로도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이 테마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대부분의 연관된 진짜 뭐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전거래일부터 계속적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2차 전지가 이런 수급과 모멘텀이 터졌을 때 폭발적인 흐름이 나온 지 얼마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또 기대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위 여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시장에 관심을 보는 게 맞다로 정리해도 본부장이 괜찮을까요? 네, 수급이 알겠습니다. 일단 쏠리고 있으니까요. 수급이 보고 있는 쪽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주인님, 저 궁금합니다. 주임님께서는 주도주 성격까지 갖춘 쪽이 이쪽이라고 보시는지 오늘 가장 상한가 강력한 쪽이 있잖아요. 이쪽에 대한 관심권을 중점적으로 줘야 될지 아니면 가지를 뻗어 나가야 될지도 궁금해요. 앞서도 언급 나왔지만 구리도 있고요. 뭐 전력기기도 있고요. 스치기만 해도 오르고 있는 종목군이 워낙 많아서 선별해서 어떤 포인트 봐야 될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저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지를 좀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은 지금 구리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전에도 후회가 있어 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연계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가지를 뻗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에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뭐 이미 제조 방법도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상용화가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상용화가 되는 데 자체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조건이라든지 까다로운 시간이 상당히 소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그래핀 테마 기억을 하시죠? 그래핀 테마도 시장이 좀 유사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좀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보이는 종목들이 전선이라든지 전력기기 쪽인데요.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노후화 에너지 쪽으로 특히 뭐 LS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특히 북미 쪽으로 상당히 많이 수출이 됐었고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시아권에서는 해상풍력이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이 전선 쪽에서 특히 좀 이런 수급들이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쪽으로 좀 포커싱 해본다면 상당히 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그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실제로 되든 안 되든 아니면 상용화가 힘들어지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실적 베이스로 한 종목에서는 특히 많이 손해는 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되려 가격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나에 대한 우려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쪽이 조금 더 지금 매력도가 높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KT 서브마린과 연관지어서 뭐 SK 오션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까지 더 확장을 해봐도 좋을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확장해보는 전략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3위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저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3위 오늘 버티고 있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비 탄탄합니다. 화장품주, 중소형이 아니라 오늘 대형주 위주로의 흐름이 나와서 의미부여 가능한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이렇게 대장주가 갑니다. 바닥 잡고 올라가는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투자 힌트 어떻게 얻어볼 수 있을지 이 대형주에 대한 전공법이 필요할지 아니면 화장품 섹터에 대한 뷰 변화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화장품 쪽도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여러 번 많이 해주셨어요. 네, 많이 말씀드리고 수익률도 좀 많이 났었는데 여전히 저는 그 뷰는 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색조 중심의 이제 북미와 유럽, 일본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매출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군들을 계속 봐야 된다가 취지인데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이 바닥권에서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 중국발
영향권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 중국 지역에서도 회복이 좀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비중을 줄여 나가는 부분에서 시장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어느 정도 박스권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뭐 13만 7천 원 라인에서 15만 원까지는 상방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거에 건설기계 쪽이 중국발 비중이 30%대에서 1%대로 그러니까 한 자릿수대로 좀 비중을 축소를 했고요. 그 비중만큼 북미 지역에서 오히려 퍼포먼스를 내면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이전에 중국발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연초에 수주가 나왔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대비보다도 이 실적이 좋아지고 북미에서 꾸준한 실적이 나오니까 그 고점을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기초 색조 말씀드렸던 뭐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뭐 코스메카 코리아 다 저점 대비해서 뭐 100%, 150%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이제야 좀 실적 발표 나오고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기업들의 차이가 뭐냐? 결국엔 ODM 업체들 중에서 중국 외 기타 지역에서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나오는 쪽으로 실적이 많이 찍히고 그게 이제 단기간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리포트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턴어라운드가 좀 강하게 나오는 쪽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구조적인 비중의 축소가 필요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한 박스권 라인 상단까지는 좀 보시되 다만 이게 뭐 연속성 있게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지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화장품 섹터의 변화가 이제 섹터에서의 좀 종목군들의 정말 차이점을 만들었거든요. 중국 집중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물이 많이 내렸다. 지금이라 들어가 보자. 이 전략은 아니다는 걸로 아모레퍼시픽 추이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하지만 화장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 안에서 내리는 종목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합니다. 오전부터 오름세가 나와서 왜인지 그리고 게임주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선임주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위메이드는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강한 것도 아니고 시작이 좋은 것도 아닌데 강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게임주 엊그제부터 계속 게임주라든지 플랫폼주 시세 반출을 해줬었는데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개개인 종목별 이제 상승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섹터의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9일 실적을 앞두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불을 뿜었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워낙 낮은 구간에서 고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쩌면 탈출 전략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바닥을 잡아가나 되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도 함께 공유해 주실까요?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게임 신작 출시라든지 개개별 이슈로 게임주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펄어비스와 같은 종목들만 보시더라도 이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이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로스트아크의 서버 그런 이슈로 인해서 검은 사막이 수혜를 받는데 그런 게임 개개인별 이슈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뭐 넥슨 게임즈라든지 이런 중국에서 잘 되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개별 일정으로 좀 많이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닥에 대한 접근으로 좀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도 오늘 이렇게 오르긴 하지만 주임님 위메이드에 대한 매력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라는 표를 저희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주가 골고루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도 한번 그랬고요. 인터넷 서비스도 그랬고요. 며칠 전에는 게임주도 그랬고요. 이렇게 금리 인상 피해주가 순환매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는지 이를 활용할 방안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게임주가 피해를 받았던 이유는 경기에 대한 좀 부진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IT 쪽 서비스 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논리가 많이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IT 업계가 좀 많이 부진을 받았던 이유는 이 광고 시장에 대한 침체가 상당히 많이 클 것 같은데요. 특히 어제 좀 상승을 많이 보였던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좀 광고 시장 부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 내에서도 좀 더
더 크게 보다면 IT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 광고 시장의 반등에 대한 부분이 특히 최근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확인한 부분은 이 광고 시장에 대한 부분은 바닥은 아예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등을 일으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게임주에서만 좀 국한되지 말고 좀 확장성을 가지시면서 IT 소프트웨어 쪽 플랫폼 기업들을 이제는 좀 바닥권에서 한번 주워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쪽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 쪽에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MLCC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제 강했고 오늘 초반까지만 해도 강했는데 힘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재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창한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연속성이 나타나나 싶어서 주목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삼성전기 기준으로만 봐도 힘이 많이 빠진 구간이거든요.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었는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수급 올림이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뷰로 가지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주가의 상방이 열릴 수 있는 기대감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이제 단독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지 하고 이제 물음표가 이제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또 차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시장 자체가 이슈나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근거가 되는 이제 뉴스 자체가 내려가게 되면 거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 매수세들은 빠르게 일단 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증권가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MLCC에 대한 좀 전반적인 턴어라운드 전망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MLCC 섹터에 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한번 주가의 탄력도가 나왔었죠. 이게 이제 7월 17일 요때인데, 이때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에서 파워 인덕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 관련된 부분으로 연관이 돼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LC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IT에 대한 이런 수요 부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MLCC 업황 턴어라운드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셔야 되기 전까지는 좀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보신다면 파워 인덕터 이런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에 따른 빠른 반응이었네요. 아잭이라는 키워드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키워드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두 분의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핵심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에 이어서 먼저 원픽 제시해 주실까요? 네, 저는 화장품에서 들고 왔습니다. 사실 게임주에서도 넥슨 게임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일단 화장품이 좀 더 매력적이어서 조금 더, 네, 이전에도 언급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강력 매수 리포트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이후에 2분기에서도 정말 폭발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P와 Q단은 전부 다 좋아지는데 C 코스트 부분이 상당히 내려진다가 이제 보고서의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수요도들은 계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수익성이 낮은 부분은 좀 제거를 하고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의 포트폴리오가 계속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ODM 투자를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좀 터져 나온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신다면은 이제 후발주로 이제 잉그로드랩은 같이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서는 항상 코스메카 코리아가 우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색조 쪽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독보적인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기타 유럽이라든지 일본 쪽의 모멘텀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화장품 섹터를 조금 끌고 올라갔었던 주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가격은 어디까지 정리하면 될까요? 네, 이 종목 목표 주가 같은 경우 35,000원 1차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포트에서 4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전부터 뭐 계속 만 원대 후반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약간은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1,500원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손절보다는 오히려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윤님의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화장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은 네. 곳 바라보시네요. 좀 근데 연우라는 종목을 보고 네. 있고요. 화장품 용기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연우가 이때까지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대형 화장품주들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잘 못 갔다라고 할 수 있겠고,
되겠고요. 사실 연우랑 좀 비교할 만한 종목 같은 경우는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인데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중소형 화장품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색조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연우가 이때까지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이제 대형 화장품사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쪽 위주의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한 100% 이상 북미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특히 대형사들도 지금 탈중국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연우도 이런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리고 연우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사 화장품도 이제 앞으로 늘려가려고 하는 체질 개선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맞물려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바닥선에 접근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목표 가지고 저희 접근해 보면 될까요? 목표가는 저는 17,500원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13,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17,50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7,500원 연후 제시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IBK 최승건 강남센터 김용비 선임주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